우리 임 작가님은 지방에서 일반고 나왔지만 누구든 본인이 원한다면 의대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책에 보면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하셨잖아요.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으셨어요? 지금 중앙대 의대 다니시죠?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 사실은 의대에는 중앙대 의대만 썼었습니다. 전남 일반고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긴 했지만 내신 성적 자체가 되게 치열했기 때문에 1.3이었거든요. 의대의 관점에서는 1.0이나 1.1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세대 그쪽으로 도전하기에도 애매했고 보통은 전남 지역이면 조선대나 전남대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써요. 무조건 나는 서울로 오고 싶다 라고 해서 수시원서 6장 중에서 의대를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소신껏 확실히 쓸 수 있는 곳은 이 중앙대 의대라고 확신을 하게 돼서 쓴 곳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넓혀서 가려면 이 학교가 가장 확실할건이다. 네, 왜냐면 중앙대 의대 그 전형 자체가 저랑 되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그쵸. 근데 떨어졌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어요. 기간도 길고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차라리 치대를 갈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막 치대도 막 이렇게 2개 쓰고 공대 이런 데도 쓰고 약간 소심하게 좀 쓰게 됐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솔직한 답변 고마워요. 저는 무조건 의대입니다. 이런 거. 제가 오늘 비틀고 꼬는 인터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존경스러운 직업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의사, 판검사, 교수 우리가 존경심이라는 게 좀 있고 그 직업이 가져야 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의사가 예전에는 또 존경받고 뭔가 대접받는 직업이었다면 요즘에는 사실 환자분들이 직접 의학 정보를 많이 찾기도 하고 아는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을 갈 때 저조차도 병원을 골라가거든요. 일단 전문이 있는지 체크하고 후기 체크하고 내돈내산 있는지 엄청 많이 체크를 해요. 체험단인지 내돈내산인지 다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골라가는 세상에서 결국에 점점 의사가 뭔가 존경받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실력 그런 부분도 중요해지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요즘에 실력보다 얼마나 의사가 친절한지에 따라서 존경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꼭 말을 딱딱하게 하고 안 예쁘게 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이 딱 저는 보는 순간에 다음에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 소아과 의사분들도 청진기를 겨울에 아기들 추울까봐 불어갖고 대시는 의사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친절한 의사가 항상 살아남는다. 특히 소통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의대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게 왜 이런 일을 하나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사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돈이 목적이라면 결국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의사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저만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항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미리 모으시는 거래. 그렇죠. 마케팅을 잘 아시는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다 또 찾아올 거죠. 손이 보통 분은 아니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길게. 의대 공부만 하고 있으면 공부만 하게 되고 좀 지루하고 약간 이렇게 말도 다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랑 할 일이 또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랑 상담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런 소통 능력들,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능력들도 점점 더 많이 잘 길러지고 있다고 느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경쟁이 세져요. 의대 경쟁만큼 병원 경쟁도 굉장한 시대가 오거든요. 병원도 우리가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면 또 손님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겠네요. 그 의대만 보낸다는 게 답은 아닐 수 있겠네요. 어떤 의사가 되느냐? 요즘에 AI가 워낙 발전을 하고 있어요. AI 나중에 실력이 의사들보다 좋아질 거예요. AI를 이용하는 의사더라도 환자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결국 공감할 줄 아는 의사가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암기에서 모여서 점수를 받아내잖아요. 그럼 진짜 공부란 뭘까? 그 깊이. 결국엔 의대 공부도 이제 시험 자체를 1, 2주 간격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단순 암기가 되어가죠. 제가 아는 의대에 수석을 하셨던 분이 국가고 시험 보는 날 너무너무 슬펐대요. 다 내가 여태까지 암기했구나.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근데 결국에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의대를 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되게 창의적인 친구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고력도 좋고. 근데 의대는 그거랑은 정반대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게 필요가 없고 배운 걸 그대로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암기가 나쁜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암기가 맞는 친구들은 오히려 의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특목고나 자사고 특히 원래 창의력이 좋았던 친구들은 그 창의력이 꽉 막히게 되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고나 영재교나 네.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다른 분야를 하겠다고 이제 간 건데 그쵸. 이게 이제 의대로 만약 방향이 전환이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쵸, 거죠. 그쵸.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잘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공대로 가면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더 잘 발휘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런 게 좀 네.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각 분야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분야대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 때 공부를 좀 하면 다 의대를 본단 말이죠. 네. 본인 입장은 어떠셨나요? 딱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었거든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네. 쌍둥이 형이 공부를 하니까 저도 따라서 하고 그런 승부욕 때문에 많이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둘째라서 형은 네. 공부 잘했어요? 운동도 저보다 먼저 시작하고 네. 공부도 먼저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형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승부욕이 발동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거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전라남도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처음 이렇게 DMZ 캠프라고 해서 네. 버스를 타고 거의 왕복 그 당시 10시간 11시간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난청, 이명을 치료받느라고 공부를 시험 기간에 아예 못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저보다 더 잘해왔던 네. 입장에서 본인이 중학교 때 아팠던 경험들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의사분이. 네, 되게 진심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치료도 잘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막연히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형하고 얘기를 자주 하세요? 형이랑은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였고 또 쌍둥이였기도 해서 자주 대화도 하고 그런. 형도 그럼 의대를 지원했어요? 아니 형은 문과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쪽 네. 이제 문과 쪽 다니고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아요? 동생은 의대 갔는데 나는 의대 안 근데 갔어. 사실 원래 이제 문과 쪽 성향이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네네 그쵸. 근데 사실 임민찬 작가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네. 문과 성향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도 저는 좀 했겠어요? 아직까지도 네. 수학 과학이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왜냐면 네. 저는 특히 고등학생 때도 네. 수학 과학 대회 수상보다 국어, 영어 수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더 좋아했고 성적도 높았고 근데 오히려 의대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중앙대 의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 요소가 5개가 있는데 그 내신이랑 탐구 역량 이런 건 기본적이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3개가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가 인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있고 네. 하나가 발전 가능성 이건 리더십 관련된 거고 네. 통합 역량이라고 해서 아예 평가 요소로 있더라고요. 문과형인 제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던 네. 거는 사실 네. 중앙대들을 쓴 것도 이게 가장 컸었는데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넘친다. 오히려 나는 수학 과학보다 만큼 국어 영어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게 어필이 되면 충분히 내가 차별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전략을 잘 짰네. 네. 승산 있는 쪽으로. 네, 그렇죠. 네. 의대 가서 보시니까 넘사벽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원래 머리가 좋은 친구들 있죠. 있습니다. 네. 요즘 영재들은 만들어진 영재들이 많다. 부모들이 네, 그쵸.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네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아이들마다 다른데 우리 아이가 A라는 책을 읽었다고 저 집 아이도 A라는 책을 읽으면 똑같이 될까요? 그게 바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자녀 교육서들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짚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중에 자녀 교육서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평소에도 어떤 책이 나오는지를 항상 보면서 다 읽어보고 하고 책이 나오기 전에도 그런 네.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건데 선생님은 아이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아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3자의 그렇죠.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낸 엄마가 쓴 책도 사실은 아이가 공부를 한 거지 네. 엄마는 제3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개인적인 건데 이걸 또 제3자까지 가져가 버리니까 네.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을 반영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준비를 하면서도 당연히 100%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막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대치동이나 목동에 특목고나 자사고 갈 생각으로 초등 시기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지방 일반고에 갈 그렇죠. 친구들. 그 친구들은 목동 대치동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딱 일반화는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녀 교육서들이나 특히 대치동 선생님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대치동, 목동, 초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런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어긋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 우리 아이가 일반적인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거면 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실제 아이 입장에서 제시를 해준다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책을 쓰게 만든 이유이기도 네,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제가 읽은 책을 내가 가져와서 읽는다고 그 책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안 짚을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결국에는 구체적인 책 추천, 문제집 추천을 원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안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등 교육에 대해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제 책에서도 이 공부법을 다루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습관들입니다. 나중에 어떤 학교를 가든 초등 시기에 이 습관은 잡아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그런 얘기하면 것들을- 책이 안 팔리면 어떡해?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합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네. 그럼 저하고 결이 진짜 맞으시는 네네.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등 때 독서를 강요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다르게 봐요. 책을 잘 보는 애도 있고 책 싫어하는 애들도 그쵸. 있어요. 워낙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엉덩이 붙이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면 얘네들은 공부 다 못할까요? 책을 싫어해서? 아니요. 엄마는 그 안에서 이 아이에게 방법을 도와주는 거지 그쵸. 억지로 붙잡아 놓고 그쵸. 다 독서하니까 너도 독서해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 독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기를 시키고 읽었던 내용을 그쵸. 대화해주면서 잠자리 독서처럼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항상 저도 적어놨거든요. 작은 네. 습관들. 그래서 저는 특히 강조를 하는 게 정말 사소한 습관들인데 플래너 이런 것들도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이 초등 시기에 플래너를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중고등학생들 1대1 상담을 400명, 500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플래너를 써야 되라고 알려주잖아요. 네.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을 지속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플래너를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이 초등 시기에 플래너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초등 시기부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플래너라는 건 매일 조금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 쓸 수 있는 거고 플래너라는 걸 쓰면 너가 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할 수 있어. 그런 인식들만 심어주게 해도요. 정말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네. 합니다. 정보를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어머님들의 지혜인 거예요. 네. 책을 많이 읽혀라, 도서관에 많이 가라.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쫙 늘어놓으면 공부 같아서 싫어하거든요. 그쵸. 도서관에 갔는데 만화책을 보든 말든 그냥 둬요. 그쵸. 그럼 이 아이는 도서관이 행복해요. 그렇죠. 아이가 고르게 하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 책이 맞습니다. 좋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 활용에 관한 문제, 굉장히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책의 프롤로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초등 공부에 있어서 필수는 없다라고 적어두었거든요. 요즘에 시중 책들을 보면요. 초등 몇 학년 때 이게 결정된다. 초등 몇 학년 때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정말로 많아요. 초등 시기에 심한 문제집 하나 덜 푼다고 해서 중학교 때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그럼요. 영단어장 하나 덜 외웠다고 해서 중학교 영어 못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아이마다 성향이 다른 겁니다. 맞아요.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고요. 네.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하길 원하면서 네. 부모들이 자기주도 시각을 갖게 돼요. 그쵸. 내가 말한 정답대로 안 그쵸, 하면. 그쵸.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 불안해하고 속상해서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그게 몰랐어요. 2015년에 나와서 네. 아직까지도 국내 도서 탑 100에 들 정도로 공부가 재미있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팔리지만 네. 사실 저는 그게 초등 시기에는 통할 수는 있다고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과연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현실에 어긋난다고 누가 생각해요. 재밌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재미있어 하지 않지라고 하면서 아이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왜 나는 공부가 재미있지 않을까? 다른 상위권 친구들은 분명히 재미있어 한다고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멀어지고 실망할 수도 그쵸. 있겠다. 공부는 큰 약을 먹는 거랑 같다라고 많이 해요. 내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꾹 참고 먹는 것처럼 그럼. 공부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꾹 참고 하는 것 뿐이고요. 대신 한 가지 방법은 쓴 약을 먹을 때 조금 덜 쓰게 느끼려면 네. 이 약이 얼마만큼 나에게 좋은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덜 쓰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그나마 공부를 덜 힘들게 만들어줄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가 될 생각이십니까? 환자랑 소통하는 의사가 1순위예요. 당연히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네. 오래 서서 말을 안 하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환자들은 최대한 만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초등책을 쓰면서는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네. 조선미 교수님 네. 소아정신과를 하시면서 그 분야를 이렇게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딱 어울리실 네, 것 같아서. 그쵸, 네.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기다려주세요. 근데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 자부심은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대생이란 타이틀을 이렇게 수단적으로 쓰지 말고 목적으로 더 쓰고 싶은데 아직 그럴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아정신과를 공부를 해서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정신과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아직은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워낙 성향이 다른데 MBTI 16가지로 나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해서 초등 아이들을 위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부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대로 하세요. 그럼 따라옵니다가 아닌 거죠. 그쵸. 이대로 하기 전에 아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착한 사람이 되자, 바른 사람이 되자라는 네. 건 어떤 아이는 돼야 되고 어떤 아이는 안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걸 그렇죠. 가르치는 게 변하지 첫 않는 번째입니다. 진리.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쵸. 거죠.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공부법만을 믿고 따라가면 당연히 안 되고 그냥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들어보는 정도예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맞아요. 정보를 모으는 거고 네. 대신에 습관들이나 태도들이나 공부를 향한 마음가짐 그렇게 불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서 초등 아이가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면은 나중에 습관이 잡히기 시작한 순간에는 어떤 공부법을 갖다 대더라도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소아정신과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돼 있으셔서 그분 인터뷰했는데라고 얘기를 네, 할 그쵸. 때가 오고 나는 이런 의사가 되겠다. 1. 이국종 2번 강남 빌딩 의사. 하나 둘 셋. 저는 이국종 어떤 걸 닮고 싶냐면 이거 영상 남거든요. 네네, 저는 어떤 걸 닮고 싶냐면 저는 이국종 선생님처럼 뭔가 힘든 과를 특히 외과 쪽을 제가 잘 해낼 자신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막 손재주가 있거나 수술 이런 것들에 큰 흥미가 없더라고요. 해부도 해봤거든요. 제가 거의 3달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과 쪽이 더 맞기 때문에 이국종 선생님이 그 바쁜 속에서도 의사의 현재 실태나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뭔가 자기만 알려고 하지 않고 거의 아무 대가 없이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도 원래 의사가 되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어서 쓸 수 있는 내용과 의대생으로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공부법을 안 쓰면 의사가 되어서 공부법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후배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그렇게 호도하는 건 하지 맙시다. 저 너무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그런 거. 뭐 목표를 잡아라. 이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거 듣고 나면 우리 아이한테 해줄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당장 내일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량도 막 처음부터 많이 잡지 말고 네. 저는 사실 심한 문제집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최소 3문제에서 5문제만 제대로 푼다고만 생각해도 나중에 실력이 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어떤 코칭을 해주느냐가 중요하지 네. 누군가의 방법으로 조련하려고 한다. 그쵸. 충분히 많은 시행착오를 6년 동안 해본 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게 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한국의 내신이나 수능의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해도 결국엔 따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과목 공부 비법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이 들었습니다. 과목 공부 비법은 다른 채널들 찾아보시면 네. 그 이름만 검색해도 네.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옵니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방법은 수만 가지가 이미 정말 많은 영상이 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책에도 또 있긴 네. 합니다. 지금은 의대생이시지만 네. 의사 쌤 임민찬 쌤을 제가 기대하면서 네. 오늘 생각 많이 교류 좀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네. 좋습니다. 네. 제켜주셨잖아요 어머님이. 네. 저는 아이들 생일날 아이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네가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에게 절을 해야 해. 되게 뭉클해요 아이들이 절을 할 때. 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교육이 진짜 중요한 그쵸.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게 네. 또 쉽지는 않지만 한 3년 반복하면 예, 몸에 뭐 어쨌든 했든 이게 그쵸.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자리 빌어서 네. 엄마에게 감사함을 좀 전하시는 시간을 네. 영상 편지. 네네. 엄마 항상 고맙고
이렇게 쌍둥이를 돈도 2배로 들고 힘도 2배로 들고 아유 중요한 점을 그쵸. 집었어. 아마 네. 힘드셨습니다. 학원비가 2배예요. 항상. 그럼 자전거도 또 2대 사야 돼. 그렇죠. 뭐든 네. 2배입니다. 또 문과 이과다 보니까 문제집 또 같이 쓸 수도 없으니까. 자, 옷도 못 물려줘. 옷도 못 물려주고요. 또 몸무게가 제가 더 나갔어가지고 아유, 같이 근데 입지도 못했어요. 내가 연년생이라 이 마음을 알지.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앞으로도 연락도 자주 하고 더 잘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잘 갚으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렸으니 어머니 쫙 녹화 잘 해놓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그 학부모님들한테 한마디. 네, 예, 한마디 하십시오. 네. 예, 2마디 하셔도 두 마디.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드려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소아, 특히 초등 아이들은 모방 심리가 되게 강하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의 행동이나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고 잡지를 읽고 특히 말투도 예쁜 말, 고운 말,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작가님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영어 잘 안 하는데 제가 네. 발음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자신 있게 해봅시다. 그래서 네. 이제 해보면 Life is too short라는 말을 항상 많이 드려요. 네.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살짝 표정이 변하세요. 그렇죠. 저도 변하려고 그쵸? 그래요. 아니, 얼마나 살았다고. 20대 초반 얘가 무슨 나이도 한 2배 차이 넘게 날 것 같은데 인생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초, 중, 고, 대학교를 쭉 다녔잖아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정말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학교가 늦게 끝나고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되다 보니까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학교 자체가 6시, 7시에 끝나고 바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 끝나면 밤 11시, 12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고 그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학교 잘 다녀왔는지 기본적인 질문들만 얼른 하고 또 얼른 씻고 숙제를 또 해야 해야지. 되고 고등학교를 내내 그렇게 보냈거든요. 맞아요. 특히 자취나 또 기숙사 생활 시작을 하게 되고 성인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자취를 하고 지금 4년째 됐거든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조차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통화도 또 바쁘다는 이유로 잘 안 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것만 또 하게 그쵸, 되고. 그쵸. 점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멀어지게 될 일밖에 안 남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이 초등시기잖아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눈에 담아줄 수 있고 옆에서 케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기거든요.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겠지만은 공부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기보다는 안아주고 애정 표현도 더 많이 해주고 항상 life is too short라는 말을 생각을 한다면 초등 시기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민찬 아드님이 네. 이제 엄마하고의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네, 사실 그쵸.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저도 아이들 고등학교 기숙사 가고 나서 길거리에서 보이는 중학생들을 붙잡고 네. 이 떡볶이 아줌마가 사주면 안 될까? 묻고 싶었어요. 그쵸. 내 아이들이 이미 너무 빨리 떠나버려서 그래서 네. 저는 강연 나가면 초등 어머니들께 6년 동안 아이들하고 데이트하십시오. 남편하고 연애한 것처럼 진하게 사랑하고 연애하십시오. 맞아. 그 기억이 곧 떠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까지 그냥 쭉 가거든요. 맞아요.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뭔가 잠자리 독서. 어머니가 가운데 있고 쌍둥이 형이랑 제가 이렇게 양옆에 있고. 저도 그걸 6학년 때까지 해줬어요. 네, 정말 저도. 근데 어머님들이 안 믿으세요. 진짜? 6학년 때까지 힘들어서 어떻게 해주냐고.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6학년 때까지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졸리면요. 막 지어서 읽으면 애들이 얘기해요. 엄마 어제랑 달라요. 오늘은 이 사람이 딴 데 갔어. 그런데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책을 읽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엄마하고 교류, 소통이에요. 그쵸. 따뜻함. 맞아요. 그리고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안정감.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학습도 관계도 만들어준다고.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요. 없어. 지금 안 초등시기 하면. 때 해야 돼요. 네. 공부는 중학교 때 메울 수 있어도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네, 정말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임미찬 작가,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기본의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이랑 같이 부산 오셨다는데 끝나면 어디 놀러 가세요? 이제 끝나고 뭐 고기 먹기로 해서 아유, 한우? 네, 오겹살. 오겹살. 네. 그래, 아직 학생은 오겹 네, 먹어야지. 네, 네. 근데 요즘 오겹도 비싸. 네, 오늘도 비싸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